네, 안녕하세요. 4130 바이크 네모 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일 위더피플사 2019년 버서스 모델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라이딩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풀 크로멀리 스펙 그리고 멋진 컬러가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버서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앞바퀴 장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이프티 와셔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트 타입 방식 피멜 볼트, 허브고요. 자, 2019년 버서스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허브 가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허브 가드죠. 전용 허브 가드. PC 허브 가드 플라스틱 재질이죠. 네, 아주 간단하게 장착이 되는 방식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별다른 공구 없이, 허브 분해 없이 그냥 올리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 볼트를 살짝 걸쳐 주고요. 앞바퀴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허브가드, 뒤쪽도 허브가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패그를 왼쪽 방향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서스 모델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경량 파크용 패그죠. 보통 알루미늄 패그를 파크용 패그라고 합니다. 메시지 패그가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장착을 할 때는 패그를 올리고요. 요 스페이서를 꼭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바퀴 센터를 확인하고요. 자, 잠금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핸들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버서스 모델에는요, CNC로 가공된 아주 좋은 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용으로 따로 판매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파크라이딩 모델들은 주로 자이로 장착 때문에 포크 높이가 높아지기는 모델들이 많죠. 그래서 프론트 로드, 앞쪽에서 조이는 스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핸들 높이를 약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버서스 모델에도 프론트 로드 스템이 장착되어 있고요. 인덱스 스템 풀 CNC로 제작되어 있고요. 스템 안쪽도 중공 가공이라고 그러죠. 안에를 비워서 무게를 줄이는 그런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9인치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널링된 부분을 스템 중간에 맞춰서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각도는 포크 각도보다 약간 한 1도 정도 앞쪽으로 오게 하겠습니다. 자,
자, 이런 CNC 시스템은 역시 이 조여질 때 4개의 볼트가 균등하게 조여지는 그런 손맛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선 가공이 균등하게 동일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직각을 맞춰주고요. 자, 이쪽은 자이로가 장착되는 자이로 플레이트입니다. 자이로 플레이트도 알루미늄 재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요. 탑볼트를 어느 정도 조여서 헤드셋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이 정도 움직임이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뒷바퀴 패드도 장착을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패그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파크에서 그라인더를 트릭을 하게 되면은 일반 리얼 스트릭과는 좀 다르죠. 파크 기물 모서리에 있는 그 쇠파이프 코핑이라고 합니다. 코핑에 걸치고 그라인더를 주로 하기 때문에요. 알루미늄 패그가 훨씬 더 무게도 줄여주고 그라인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크 라이더들도 스틸로 된 크롬블리 패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그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라이더들도 있고요. 버서스 모델에도 피보탈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년 모델 같은 경우는 트리포드 방식이었고요. 아무래도 피보탈 방식 시트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올해 모델부터는 전부 다 변경을 했습니다. 무게적인 면은 트리포드가 좀 더 유리한데요. 일체형 시트하고요. 피보탈 방식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각도를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안장과 안장봉, 시트와 시트 포스트를 별도로 조합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거로 교체할 수도 있고요. 자, 각도는 좀 편안한 각도로 맞추겠습니다. 앞쪽이 좀 들리는 각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 취향이고요. 그리고 이번 위더피플 완성차 피보탈 시트들은요, 이 육각 렌치 들어가는 홀이죠, 구멍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피보탈 시트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디자인, 깔끔한 디자인으로 완성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시트는 별도로 판매되는 바이오 시트라고 그러죠. 강화되어 있는 리브가 종전 모델과는 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구성을 위주로 변경된 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트 포스트를 장착하기 전에는요, 그리스를 넉넉하게 칠해주고요. 자, 버서스 모델에는 자이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요. 핸들을 360도 계속 무한회전해도 브레이크 작동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이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 중에서도 최상급 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성차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그런 스펙들인데요. 일단 위에 케이블이 보통 자이로선들은 한 선에서 두 선으로 갈라지는 Y 케이블 방식을 사용하는데 옵션 케이블이죠. 듀얼 케이블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듀얼 케이블은 연결이 일반 자이로하고 방식하고는 좀 다른데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레버에 있는 중간 바렐을 제거를 합니다. 자, 바렐을 완전히 분리를 하고요. 중간 바렐을 사용하지 않고 요 바렐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듀얼 케이블 를 자세히 보시면요, 구멍이 큰 쪽이 있습니다. 큰 쪽으로 이 바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레버에 장착이 됩니다.
요 헤드에는 구리스를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헤드가 브레이크 레버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많은 각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제동이 되기 때문에 구리스를 좀 칠해주는 게 좋고요. 밑에 쪽에서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렐을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자, 바렐은 완전히 끝까지 넣어줍니다. 특히 듀얼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 안쪽에는 오일을 넣어주고요. 약간의 오일을 넣어주면요, 브레이크 케이블 작동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케이블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길이가 좀 다릅니다. 긴 쪽이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이쪽 케이블이죠. 긴 쪽이고요. 여기 짧은 케이블이 왼쪽으로 장착될 겁니다. 자, 이쪽 바렐을 돌려서 자이로 플레이트에 완전히 다 집어넣어 주고요. 일단은 완전히 넣어주는 상태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조정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까지 제작이 됐으면요, 조립이 됐으면은 일단은 뒤쪽 케이블을 풀러주는 게 좋습니다. 케이블을 양쪽 모두 걸어주고요. 위 케이블을 걸어줍니다. 자이로 장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로터 밑에 단이 이 밑에 쪽 있는 자이로 스토퍼 있죠? 스토퍼보다 약간 떠 있어야 됩니다. 이 자이로가 스토퍼하고 다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위아래 자이로 케이블들의 서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그 텐션이 없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케이블이 중간에 분리가 되거나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1mm에서 2mm 정도 떠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좋고요. 뭐 세팅에 따라서는 조금 더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1mm 이상은 떠 있어야 되는 위치가 좋습니다. 자, 자이로 케이블 연결이 완료됐고요. 자, 핸들이 이렇게 회전을 해도 케이블이 당기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장치입니다. 자, 밑에 쪽 케이블에도 오일을 좀 넣어주고요. 다운 케이블도 자이로선에 넣어주고요. 보통 자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나머지 연결 방법은 일반적인 브레이크하고 동일합니다. 케이블을 먼저 걸어주고요. 브레이크 슈를 느슨하게 한 다음에 림과 접촉이 잘 되게 각도를 수정을 하고요. 다시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슈 고정 너트를 조여줍니다. 자, 바깥쪽 너트를 조정해서 브레이크 텐션을 조정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가운데 체결 볼트는 5mm 육각 렌치로 대부분 작업을 하고요. 좌우 브레이크 캘리퍼의 움직임을 맞춰줍니다.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자이로 로터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4개죠. 위에 2개, 밑에 2개, 서로 장력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자이로 플랩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뭐 조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바렐 4개를 균등한 힘으로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밑에 2개의 바렐은 똑같은 위치로 고정을 시켜 놓고요. 위에 바렐만 가지고서 조정하는 게 편합니다. 위쪽을 지금 이쪽을 좀 조여주고 있고요. 케이블 장력을 조정해서 이쪽 케이블 장력을 조금 늘려서 자이로 플랩 현상을
네, 없앴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현상이 핸들을 돌려도 자이로 로터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회전하고 있죠. 자,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핸들이 회전되면은 위아래는 따로따로 회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버서스 모델은 굉장히 좋은 페달이죠. 컨트롤 페달입니다. 애프터마켓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PC 페달이고요. 굉장히 얇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4개의 금속 스파이크 핀이 별도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 4개를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밟았을 때 신발과의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강에 부딪히면요, 플라스틱 핀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자, 그리스를 발라주고요. 네, 컨트롤 페달 6mm 육각 렌치로도 분리나 장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강한 토크로 조이기 위해서는요, 페달 스패너로 장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페달을 오른쪽으로 조이고요. 자, 왼쪽 페달은 왼쪽으로 조이고요. 자, 이렇게 조이는 게 왼쪽이겠죠? 버서스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펄이 들어간 보라색 컬러가 아주 압권입니다. 네, 애프터마켓용 메시지 프레임도 동일한 컬러인데요. 완성차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컬러입니다. 자, 실측 무게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패그와 허브가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12.16입니다. 네, 다른 스트레이트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벼운 중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크라이딩에 최적화된 모델인데요. 파크라이딩을 보통 하다 보면요, 핸들 바스핀을 회전하거나 테일립을 하는 기술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물론 상급자들 기준이긴 한데요. 그래서 자이로를 많이들 장착을 하죠. 최상급 자이로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파크라이딩에 최적화되어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중에서 스트리트 모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부분 스탠드 오버라고 그러죠. 네, 이 탑튜브와 지면까지의 높이를 스탠드 오버라고 하는데요, 좀 높게 설정하는 그런 지오메트리가 유행입니다. 하지만 파크 같은 경우는 테일립 기술이 많기 때문에 하체가 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스탠드 오버를 좀 낮게 설정을 했죠. 보통 스트리트 모델들이 9인치대 스탠드 오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버서스 모델 같은 경우는 7.75입니다. 8인치가 좀 안되는 굉장히 컴팩트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 패그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아주 장점입니다. 메시지 패그고요. 일반 크로몰리 패그보다는 조금 무를 수 있겠지만 열 처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라인더도 충분히 견뎌줍니다. 탑튜브 길이는 20.65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리어 핸들은 13.2입니다. 네, 굉장히 짧게 설정이 되어 있죠. 크랭크는 핀치 볼트가 없는 그런 방식이고요. 170mm 사이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CNC 가공이 완료된 최상급이고요. 6061 T6 강화 열처리된 알로이로 만든 최상급 스프라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또한 E클럽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인 프레임은 이 정도 등급이면 당연히 풀크로몰리입니다. 핸들도 그렇고요. 네, 포크도 물론 풀크로몰리 포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블월 림도 기본이고요. 풀실드 베어링, 네, 뒤쪽도 풀실드 베어링이 장착된 상급 카데트 허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트가 피보탈로 변경된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편안한 라이딩도 가능하고요, 전문적인 라이딩도 가능하게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발과 밀착감이 아주 좋은 컨트롤 페달, 보통 옵션 페달로 많이 교체하는 페달인데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9인치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버서스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론트 로딩 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이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높아진 포크 높이를 적당히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인치 핸들과 매칭도 아주 좋고요. 자, 그립은 신형 만타 그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좀 슬림한 타입이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사실 컬러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도색이 되어 있는 완성차는, 페인팅이 되어 있는 완성차는 사실 저도 처음이고요. 자, 한번 볼까요? 솔트 플러스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뒤에는 2.3, 역시 2.3이고요. 앞뒤 2.3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만 고압 타이어로 업그레이드하면은 파크라이딩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브가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이고요. 허브가드는 사실 파크 스트리트 라이딩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옵션이 되고 있죠. 자, 파크 라이딩을 전문적으로 하고픈 라이더분들, 그리고 물론 스트릿 라이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그를 달아서 올라운드 라이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 최근 파크라이딩 프레임들이 지상고가 낮아지고 리어엔드가 짧아졌기 때문에 플랫랜드 라이딩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플랫랜드용 프레임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운드용 프레임으로도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자, 패그만 추가하면은 올라운드 라이딩도, 플랫을 겸할 수 있는 올라운드 라이딩도 가능하고요. 파크 라이딩은 물론이고 스트릿 라이딩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파크 라이딩에 국한되어 있는 완성차라고 하기엔 조금 아깝습니다. 모든 종목에 잘 어울리는 그런 완성차입니다. 자, 지금까지 2019년 위더피플 버서스 언박싱과 그리고 세부 스펙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